여자는 남자보다 수학을 못해. 남자는 여자보다 문학을 못해. 너는 이 분야에 재능이 없어. 너의 능력으로는 무리야. 누구나 한 번쯤 다른 사람이 나의 능력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말들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그건 타고난 거야. 평범한 나는 할 수 없어. 내 머리로는 한계야. 내 적성에 맞지 않아. 혹은 이와 같이 스스로 자신의 한계를 설정하는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중학생 때부터 가장 친한 친구가 있습니다. 어느 날 중간고사 시험 결과가 나왔는데 항상 그렇듯 그 친구는 상대적으로 저보다 높은 성적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표정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시험을 조금 망쳐서 기분이 별로였던 것 같습니다. 위로를 해주려고 말을 건넸습니다. 야, 그래도 나보다 시험 잘 봤잖아. 괜찮아, 괜찮아. 그때 친구의 한마디가 저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내가 너랑 같냐? 분명히 그 친구는 악의는 없었을 겁니다. 항상 저보다 공부를 잘했고 저는 항상 친구보다 공부를 못하는 사람이었죠. 그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공부를 제대로 해서 다음에는 친구보다 시험을 잘 봐야겠다. 내가 얘보다 못할 게 뭐야? 항상 친구는 저보다 공부를 잘했기 때문에 단 한 번도 친구보다 공부를 잘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수능 시험을 포함해서 단 한 번의 시험에서도 그 친구보다 낮은 점수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친한 사이고 이제는 아무 앙금 없이 그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친구는 본인 덕분에 제가 나름대로 성공했다고 농담 반 진담 반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그 친구 덕분에 깨달은 게 확실히 있었죠. 공부를 잘하는 친구에 비해 내 능력이 전혀 떨어질 게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만약 나는 친구보다 공부를 잘할 수 없어 라는 생각을 했으면 제가 과연 그 친구보다 성적이 좋을 수 있었을까요? 이 책을 읽고 저의 믿음이 과학적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나의 능력이 보잘것없다는 다른 사람들과 스스로 나의 능력을 제한하는 생각들. 하지만 이것이 잘못된 믿음이고 실은 누구나 무엇이든 배울 수 있다면 어떨까? 얼마든지 전문 분야를 바꿀 수 있고 새로운 방향으로 역량을 개발할 수 있으며 여러 분야에서 두각을 드러낼 수 있고 이를 평생 이어갈 수 있다면 오늘 이 영상으로 나의 능력을 제한하는 다른 사람들의 부정적인 평가와 본인 스스로 자신의 능력을 깎아내는 생각을 모조리 바꿔드리겠습니다. 무엇이 당신의 가능성에 락을 걸고 있는가? 당신의 가능성에 락을 풀어라. 언락, 지금 시작합니다. 불과 20여 년 전, 뇌과학자들은 사람의 뇌는 대부분 20세를 지나서 성인이 되면 이후 거의 변할 수 없다는 통념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신경 가속성의 발견으로 뇌과학계는 180도 뒤집혔습니다. 신경의 구조는 경험, 환경, 신체 상태에 따라 변한다는 것이 확인되었는데 이러한 유연한 성질을 가소성이라고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신경계는 유연해서 뇌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나이에 상관없이 경험, 환경, 신체 상태 등 외부의 자극에 따라 계속 변화하고 적응하여 발전해 나가는 능력을 말합니다. 신경 가소성에 관련된 유명한 실험을 다룬 책 내용을 살펴보시죠. 동물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뇌의 유연성을 입증하는 새로운 증거가 나타나자 힘을 얻은 연구진은 인간의 뇌도 바뀔 수 있는 가능성에 주목하고 연구에 매달리기 시작했다. 런던에 가면 블랙캡이라는 영업용 택시가 수만 개나 되는 크고 작은 도로를 누비고 다니는 것을 볼 수 있다. 블랙캡 기사들은 매우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유명하다. 예를 들어 어떤 승객이 기사에게 목적지를 말했는데 기사가 어딘지 알지 못하면 승객은 그 기사를 곧바로 블랙캡 협회에 신고할 수 있다. 그만큼 블랙캡 기사들은 런던의 골목골목을 훤하게 꿰고 있다. 블랙캡 기사가 되기 위해 치러야 하는 가혹한 훈련과 방대한 암기량이 뇌과학자들의 관심을 사로잡았다. 뇌과학자들은 블랙캡 기사 지원자의 뇌가 훈련받기 전과 받은 후 어떻게 달라지는지 연구하기로 했다. 그 결과 훈련을 받은 뒤 뇌의 해마가 상당하게 커졌음을 확인했다. 이 연구 결과는 상당히 의미 있는 사실을 두 가지 시사한다. 첫째, 피험자 모두 성인이었음에도 뇌가 상당한 수준으로 성장했고 둘째, 공간적 수학적 사고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해마 부위가 성장했다는 점이다. 연구진은 블랙캡 기사가 은퇴하자 해마가 다시 줄어들었고 이는 노화 때문이 아니라 뇌사용이 줄어서 생긴 변화라는 것을 밝혀냈다. 이처럼 성인은
무언가를 새롭게 배울 때 뇌의 연결은 강화되고 신경 전달 경로는 점점 증가했지만 사용하지 않았을 때는 이것들이 다시 감소했다. 사람의 뇌가 이토록 유연하며 성인의 뇌도 큰 폭으로 변화할 수 있다는 대표적인 실험입니다. 작가는 이 책을 통해 스스로 자신의 한계를 설정하는 이 뿌리 깊고 위험한 믿음을 깨고 이른바 한계 제로 접근법을 따를 때 얼마나 큰 기회가 열릴 수 있는지 밝혀줍니다. 우리는 날마다 아침이면 새롭게 바뀐 뇌를 가지고서 잠에 깨어난다. 우리의 뇌에 놀랄만한 적응력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마음이 열리면서 예전과는 다른 인생을 살게 된다. 어려움이 우리를 성장시킨다는 사실을 믿으며 어렵고 힘든 상황에 직면해도 두려움 때문에 등을 보이고 돌아서는 대신 어려움 속으로 자신만만하게 뛰어들 것이다. 우리는 실수와 실패를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피하려고 하죠. 어려운 일을 통해 실패를 맛보기 싫어서입니다. 우리가 실수와 실패를 두려워하는 이유는 우리의 성장 과정에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실수를 하면 혼을 내기도 합니다. 또한 학교에서는 시험에서 실수하거나 맞춰야 하는 문제를 틀리면 스스로 망했다 라고 자책하고 선생님한테 꾸지람을 듣기도 합니다. 작가는 실수와 실패를 두려워하고 어려운 일을 피하는 행동을 굉장히 불행한 일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실수로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실패와 실수를 통해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증거를 책에서 한번 살펴보시죠. 연구진은 피험자들이 시험을 치르는 동안 뇌를 MRI로 촬영했고 문제를 맞출 때와 틀렸을 때의 사진을 나란히 놓고 비교했다. 그랬더니 피험자의 뇌가 문제를 맞췄을 때보다 틀렸을 때 뇌가 더 활성화되면서 강화되고 성장이 촉진되었다. 이제 신경과학자들은 실패가 신경 경로를 강화하는 데 긍정적으로 기여한다는 의견에 동의한다. 빈번하게 틀리고 어려워서 쩔쩔매는 과정을 통해 우리는 초심자에서 전문가로 성장한다. 한 번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선수와 관련된 다큐를 본 적 있습니다.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기까지 엄청난 연습과 실패를 반복합니다. 예를 들어 역도 선수가 있다고 합시다. 그 선수가 최고 기록이 200kg를 들어올리는 것이라면 그 선수는 단 5kg를 추가해서 205kg를 들어올리기 위해 수많은 실패를 합니다. 본인의 최고 기록인 200kg의 무게보다 가벼운 시도를 여러 번 성공을 하는 게 아닌 205kg의 수백 번의 실패가 성공과 성장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우리는 성공을 위해 쉬운 것을 하기보다는 어려운 것을 쩔쩔매면서 수차례 실패하는 것이 가장 빠른 성공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은 생각하기에 따라서 자신의 재능과 능력을 엄청나게 끌어올릴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생각이 잠재력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자신의 재능과 능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가 그 사람의 잠재력에 심대한 영향을 준다. 이른바 성장 마인드셋을 지닌 사람은 스스로 무엇이든 학습할 수 있다고 믿는다. 반면 고정 마인드셋을 지닌 사람은 비록 새로운 것을 배운다 해도 자기의 기본적인 능력이 바뀌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 대학교 때 70살이 넘는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한창 페이스북을 많이 할 때 그 교수님은 스마트폰을 사용하시고 페북 친구도 5,000명이 될 정도로 활발히 활동하셨습니다. 70이 넘는 나이에 스마트폰과 페이스북이라니 페이스북과 스마트폰을 어떻게 이렇게 잘 사용하세요? 여쭤보자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늙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안 배우려고 해서 못하는 거야. 교수님이 처음에는 너무 지루한 수업에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서 스마트폰과 페이스북을 활용하기로 생각했다고 합니다. 70 먹은 노인이 페이스북을 한다고 하면 모든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귀를 쫑긋했다고 합니다. 또 젊은 제자들이 어려운 수업을 잘 따라오는지 궁금하고 교수실을 찾아오기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카카오톡을 활용하시기로 결심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수업에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 배운 스마트폰 사용법과 페이스북이 처음에는 너무 어려웠지만 배우려는 마음으로 계속 사용하니 점점 익숙해지고 시간이 조금 지나니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으셨다고 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교수님은 성장 마인드셋을 가지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반면에 저희 엄마는 얼마 전까지도 전화를 걸고 받는 것을 제외하고 스마트폰의 기능을 대부분 사용하지 못합니다. 아날로그에 익숙하시고 또한 나는 이런 거 어려서 못해 라는 말을 자주 하십니다. 책의 표현에 따르면 고정 마인드셋을 가지고 계신 것이죠. 이 책을 읽고 엄마도 할 수 있어. 엄마가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엄마도 충분히 할 수 있어. 내가 도와줄게.
하면서 도와드린 결과 요즘은 카톡으로 이모티콘도 보내시고 아주 잘 사용하고 계십니다. 혹시 고정 마인드셋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으신가요? 매사에 부정적이고 내 능력이 하찮은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시죠? 그렇다면 고정 마인드셋을 가지신 분들은 계속 그렇게 살아야 할까요? 아닙니다. 앞서 얘기했듯 뇌는 유연하고 마인드셋을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고정 마인드셋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성장 마인드셋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장 마인드셋은 어떻게 개발할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뇌도 노력을 들여 훈련하면 성장할 수 있다는 사실, 즉, 내 성장과 마인드셋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뇌는 성장하고 변화할 수 있다. 생각하기에 따라 나의 능력은 변할 수 있다. 이런 뇌의 무한한 잠재력에 대한 정보와 가장 중요한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는 나의 마음가짐이 우리의 생각을 성장 마인드셋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뇌의 성장, 즉 신경가소성과 관련된 비밀을 배움으로써 우리가 얼마나 무궁무진한 가능성과 폭발적인 잠재력을 가진 능력 있는 사람인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상대방에게 어떻게 평가받을지 두려워합니다. 당연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똑똑한 정도에 따라 판단하는 세상에서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부족하고 사실은 다른 사람의 생각보다 능력 없다는 사실이 드러날까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이 두려움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뇌가 고정되어 있다는 생각을 벗어던지면 비로소 이런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받아들이게 하는 것, 심지어 나 자신을 설득하는 것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작가도 책에 있는 사실들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때 반발을 살 수 있다고 덧붙입니다. 하지만 정말로 우리의 뇌는 엄청난 잠재력을 갖고 있고 우리 모두는 아침에 새로운 뇌로 시작하며 성인들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실천해보는 게 어떨까요? 만약 뇌의 성장에 대해서 의심하고 타고난 재능이 존재하고 나의 능력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아무 변화도 없이 무기력하게 체념하는 것보다 오늘 영상에서 소개된 우리의 잠재력을 해방시킬 수 있는 비밀들을 실천해 보세요. 우리는 무엇이든 할 수 있고 어떤 것도 될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피하지 말고 부딪히세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당신의 능력을 가로막도록 내버려 두지 마세요. 단 하루만이라도 한계 제로 접근법을 가지고 살아보세요. 단 하루만 해봐도 차이를 확실히 알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한계에 갇혀 있다면 당신이 풀어주세요. 당신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누군가 당신의 능력을 제한한다면 또는 우리가 우리의 능력을 의심한다면 속으로 한번 외쳐보세요. 지랄하고 자빠졌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생이 변하는 책 읽기 북딩크 북토크